과거에 TK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차기 또는 차차기까지는 갈 수도 있는 그런 미래 정치인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구정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합당, 그다음에 분당,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나 뭐 조홍 전 의원 합참하는 어떤 구민주계 당하고 합치면서 꼬마 민주당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확연하게 떨어졌고요. 지금 상태에서 말하자면 지역구에 될 가능성도 없는데 예. 본인은 굉장히 지역구 낙선 트라우마가 굉장할 겁니다. 정치가 길게 보면 있지만 계속 예. 4번 연속 떨어지는 정치인이 된다는 건 조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그야말로 아까 김철환 교수 얘기했지만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아마 그런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아니면 보수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틀 안에 넣고 이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결국 대구에 출마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뭐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계속 TK라든가 뭐 수도권도 계속 뭐 지역구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창당한 개혁신당도 성공시켜야 되지만 본인도 반드시 이번에 국회 입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농구에서 벌써 3번 출마해서 3번 다 떨어졌거든요. 몇 번을 도전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대구에 가서 또 떨어졌다. 그럼 4번 출마에 4번 떨어지게 되니까 과거에 그냥 서울 농구에서 떨어질 때는 굉장히 거기가 텃밭이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되지만 만약 대구 가서 또 떨어지게 되면 저기는 개인적으로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나와서 개혁신당을 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대구는 텃밭입니까? 험지입니까? 지금은 험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뭐 천하람, 허나 전 의원하고 할 때는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앞으로 대구 경북을 대신할 수 있는 차차기 주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아요. 과거에 TK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차기 또는 차차기까지는 갈 수도 있는 그런 미래 정치인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구정을 앞두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합당, 그다음에 분당,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나 뭐 조홍 전 의원 합참하는 어떤 구민주계 당하고 합치면서 꼬마 민주당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확연하게 떨어졌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포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출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봐야죠. 위험한 도박이고 예. 과거에 천하람 이 전 위원장이 전 예. 최고위원이 대구에서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때 바람몰이 할 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출마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쉽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를 꼭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예. 비례대표 2번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게 2016년도에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 가서 비대위원장 할 때 본인이 비례대표 2번을 그 논란 속에서도 결국 받았거든요. 그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례를 그대로 들고서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도 결국 정면 돌파할 수 있는 2번 듣고 지금 당장은 요거도 먹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국회 입성해야 반드시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라?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렇게 두 불이 좀 약속 대리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대구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매듭론을 띄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볼 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먹으래 대단하다고 벌써 3번이나 찾아가서 예. 삼고철회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딱 한 번 기회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개혁신당에 모실 수는 딱 한 번의 기회를 드릴 뭐 연락이 온다면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3번 찾아가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국 이준석 대표 사이에도 어느 정도 약속 대련이 있지 않았을까. 대구 가라 하지만 결국에는 비례로 온다 이겁니까 지금요? 결국 배지를 달아야 되면 본인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들을 권유하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정옥진 변호사가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보수입니까 아닙니까? 제 눈엔 더 이상 보수로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어.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면 지금 여당인데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에서도 진보적인 그 뉘앙스가 많이 풍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당과 여러 야당이 있는 것이다. 그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이다. 그러면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수당이냐. 그런데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과연 보수적인 정치인인가?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뭐 대구든 어디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것인가? 대구에서 사실은 어떤 정치인이 성공하고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걸 강하게 내서야 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보다 더 보수적으로 비춰져야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 제가 대구 정서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구에 그 공천하지 않고 뭐 비례대표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전권을 가진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 보고 대구로 나가라고 했는데 대구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말로는 대구로 나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다른 데 나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전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냥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 잘 들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그 지시대로 대구에 출마한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비례대표 가죠. 아 비례대표입니까? 네. 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 말 통해서 오늘 여기서 나온 우리 방송에서 나온 코테이션은 어쨌든 그 김종인 위원장과의 어떤 친화적인 표현으로 했습니다만은 어떤 워딩을 하냐면 나는 나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계자하고 상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결국 내가 결정할 것이라는 걸 명쾌했고요. 속내는 이랬을 겁니다. 아마 헤어지기 전에 개혁신당으로 다 헤어졌을 때는 등 떠밀려서 지역구를 가야 될 형국이었어요. 거기서 결의사항이니까.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뭐 김종민 누구든 지역구를 가자. 출마할 사람은 다 지역구다. 비례대표 없다. 근데 룰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다른 은하들 개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히 턴을 하는 거죠, 분위기를. 그래도 말하자면 자기 이준석 신당답게 이준석이 살아남는 길을 가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방금 김종인 위원장도 말을 좀 바꾸지 않습니까? 실제로 길게 보면 이준석의 길은 대구 경북에서 통하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은 말하자면 이준석 자신의 몫이다라고 하던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말하자면 지역구에 갈 가능성, 될 가능성도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지역구 낙선 트라우마가 굉장할 겁니다. 정치가 길게 보면 있지만 계속 4번 연속 떨어지는 정치인이 된다는 건 조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그야말로 아까 김철환 교수 얘기했지만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지분이 또 지형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개혁신당이. 그런 상태에서는 뭐 욕을 먹더라도 2번이라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이나 지금 비례대표로 갈 것이다 결국 전망인데 정기장 교수님은 무슨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내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걸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세대 보수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큰 그랜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저는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왜? 당장 개혁신당이 전국 지역구 253개에서 당선될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 한 군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해달라. 또 그리고 미래를 대표할, 보수를 대표할 미래 정치인으로 나를 키워달라고 대구에 가서 보수의 심장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달라. 그럴 때만이 우리 국민들이 거대 양당의 어떤 양당 정치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이 제3당에게 투표할 이유가 생긴다. 당장 배지는 고사하고
키워주십시오. 씨앗을 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정무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나 당장 우선 국회의원 입성이 중요합니다. 예. 배지를 달지 않으면 정치인 취급 못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앞선다면 예. 개혁신당의 미래는 암울해지면서도 이준석 대표 한두 명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입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마지막 최후 선택을 할 것인지에 예.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뭔가 대의와 소와의 선택이 남아있다. 약간 이런 설명 들리는데 지금요.